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날씨가 한층 따뜻해지면서 봄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야간 개장한 부천 호수식물원 수피아로 봄날 밤나들이는 어떨까요? 이정화 기자가 안내합니다. 해가 저물고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부천 호수식물원 수피아가 이색적인 모습을 뽐냅니다. 여러 빛깔의 옷으로 갈아입으며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이른바 영화 아바타 실사판 식물원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천장이 아바타 영화 좀 생각난다 해가지고 기대하고 왔거든요. 밖에서부터 막 화려한 게 보여서 좋았어요. 여기 불빛도 되게 예쁘고. 이국적인 약간 좀 식물들도 많고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명이나 이런 거를 잘 조성해놔가지고 좀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같은 식물원에 와봐도 저녁에 오니까. 430여 종 2만 8천 본 수목이 식재된 수피아. 화려한 빛과 어우러진 온실 속 울창한 숲은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자아냅니다. 이달부터 야간 개장에 돌입한 부천 호수식물원 수피아는 일찌감치 입소문을 타며 사전 예약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2차례, 관람객은 한 번에 250명씩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관람료는 성인 기준 3,000원으로 부천 시민이면 50% 할인됩니다. 사전 예약을 전부 매진이 됐음에도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시고 오시되 못 오시게 되면 예약을 좀 취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야간 운영을 시작한 수피아 식물원은 연간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난해 25곳에서 올해 31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25일 31개 전문기관과 난독증,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전문기관은 한글과 읽기 교육을 포함해 인지 정서와 학습 태도, 사회성 발달 등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매회 학부모 상담을 병행해 교육 효과와 지속성을 높이면서 학생들의 전체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심층 진단검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액 부담해 학생 1명당 최대 50회까지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은 난독증, 중학교 1학년은 경계선 지능을 각각 전수조사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부평구가 부계동 일대 위치한 군용철로를 정비해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군부대 주변 지역 활성화 사업의 일부인 이번 공사는 보행 공간 조성과 지역 단절 해소를 위한 시설물 설치, 나무 식재,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등이 포함되며 올해 하반기 준공이 목표입니다. 부평구는 인천시, 국방부와 지난해 12월 철도부지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체 예산 25억 원 가운데 70%를 지원하며 부평구는 공사와 조성된 시설물 관리를 맡습니다. 또 국방부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부평구에 무상 제공합니다. 부천시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폐쇄회로 CCTV 기술을 활용해 이달 말부터 열리는 진달래 축제 등 봄꽃 축제장에서 대규모 인파 속 군집 사고를 예방합니다. 군중 안전 솔루션은 일정 면적대 인구 밀집도를 분석해 군집 상황이 발생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안내방송과 관계기관 통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1제곱미터당 인구 밀집도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천시가 심곡천 내 산책로와 광장 등 3곳에 다양한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조명이 설치된 심곡천 내 3개 지점은 심곡교 기둥, 원미교 광장, 종점부 광장 등입니다. 부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심곡천 3개 지점의 각 공간의 특색을 살려 시각적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값 택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외 배송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국제 특급 우편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도입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 이번에는 해외 배송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아이글로벌 택배와 국제 특급 우편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한 건이라도 국제 특급 우편을 이용하면 기본 12%에서 최대 39%까지 요금이 할인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는 할인된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이 성과를 보아가면서 확대시켜 나가고 또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MS 발송을 우체국에 신청하면 물품 수거 비용이 한 건당 3,000원입니다. 하지만 인천시 반값 택배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수거 비용이 무료입니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천에 사는 외국인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다문화 가족에게 제공되는 혜택이었지만 인천 거주 외국인으로 확대해 기본 10%에서 최대 13%까지 국제 특급 우편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비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학생한테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도움이 너무 많아요. 제가 10% 있으면 제가 많은 큰 복지도 벌을 수 있어요. 인천 거주 외국인에 대한 EMS 발송 할인율은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할인 확대는 우정본부와의 전산 시스템 연계 작업 등 준비 단계와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5월 1일부터 본격화됩니다.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 참여업체로 등록한 뒤 6개 지정 우체국을 방문해 국제 특급 우편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별도의 계약 없이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 거소 신고증을 갖고 인천 지역 우체국에 방문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반값 택배에 이어 올해 해외 배송 지원까지 확대한 인천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서울시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재난구호금 5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구호금은 대한적십자사에 지정 기탁되며 산불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 등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3일부터 소방 인력 80명과 소방 차량 31대를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에 필요한 물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시설 설치 시 도시, 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의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공공기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 방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여의 기준을 지가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용도 지역별 지가 평균과 개발 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지가상승분의 100%인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여 감면 기준은 일자리 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이거나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 운영비인 경우 저수익 비주거 기능 중심 개발이거나 계획 변경과 무관한 지가 변동 등 다양한 경우에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나 공기업 등의 공공시행 사업은 공공기여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와 신혼 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에게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데 시세 30~40% 수준의 신혼 신생아 1유형과 시세 7~80% 수준의 신혼 신생아 2유형으로 나눠 공급합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일 경기도 의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소 44곳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각 세대에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 공보를, 거소투표 신고자 32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 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 공약과 재산 병역 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 전과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 안내문을 통해 투표 위치를 확인한 뒤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인천 지역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63만 3,850필지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평가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올해 인천 지역 공시지가 변동률은 2.59%로 지난해 1.35%보다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계양구 3.29%, 연수구 2.98%, 부평구 2.62% 등의 순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강화군으로 1.6%에 그쳤습니다. 인천 지역 최고 공시지가는 부평에 위치한 건물로 지난해보다 2.3% 오른 1제곱미터당 1,47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최저 공시지가는 옹진군 소재 임야로 1제곱미터당 281원으로 나타나 최고와 52,348배 차이가 났습니다. 인천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지수가 지난해 3분기부터 연속으로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는 인천 19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전망치가 7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제조업체 BIS는 지난해 2분기에는 101을 기록했으나 3분기 75, 4분기 79, 올해 1분기 55 등 4분기 연속으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인천 기업들은 전망치가 낮은 이유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롯해 그동안 이어져 온 내수 경기 부진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환경부는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바깥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오는 27일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